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됐어요. 네, 아직 마감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 마감이 안 되다 보니까 서머타임에 해제가 되면서 이제 오전 6시에 이제 장이 마감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네요.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죠. 물론 네. 이제 서프라이즈한 그런 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을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보로스 이제 상무장관이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 허가가 곧 나온다. very shortly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와라는 특정한 이제 지명을 또 언급을 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미국 내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표 부문에서도 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미국에서 이제 예상 밖의 고용 호조세가 나왔죠. 근데 오늘도 유로존에서 이제 제조 PMI 같은 경우에 최종치가 이제 잠정치 대비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씻었고요. 세 번째로 여전히 이제 기업들의 한 4분의 3 정도가 실적 발표를 지금 마친 현재 컨센서스를 넘어선 EPS를 발표한 기업 비율 역시도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3분기 어닝 시즌이 순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좀 보더라도 에너지가 좀 초강세, 유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산업재, 즉 이제 무역 관련된 주가 많은 산업재 업종이 좀 잘 가고 있고 이렇듯이 좀 위험 자산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좀 잘 가고 오히려 좀 경기 방어주가 못 가는 좀 전형적인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네.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화웨이의 수출 허가가 곧 나온다.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요. 이제 트럼프가 지난 5월 15일에 화웨이에 대한 이 거래 제한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후에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이 한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8월 말에 연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8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미국 기업들이 제재 해제에 대한 요청을 무려 130여 건이나 이제 제출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은 없었고 그리고 9월 말에는 임시면허 연장 불발설까지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좀 타격을 많이 입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거래 허가가 발급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늘 반도체주가 좀 일제히 좀 잘 갔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죠. 일단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 다시 네.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림으로 한번 보시자면은 쿼보라는 이제 좀 소형 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고요. 퀄컴이 이제 67% 정도, 그리고 마이크론이 66%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가 53% 정도 이렇게 많게는 50%가 넘어가는 중국의 매출 비중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 해제 또는 제재 유예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5월 15일 이후, 즉 처음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나온 이후에 주요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어땠나, 정말로 다 하락을 했나 아니면 어떤 거는 좀 차이점이 있었냐,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이제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로 유명한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가깝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향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 가운데 가장 많은 화웨이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네네.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제 브로드컴과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가 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기업의 또 공통점을 살펴보자면은 5G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실현은 되지 않았다. 이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서버용 칩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모리 칩 업황 개선 기대감이 당사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네. 10월 중순에는 이제 장비주인 ASML이 내년에 메모리 업황 회복을 점쳤고, 또 10월 말에는 램리서치라는 또 장비 업종에서 낸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업황 개선이 시작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직접 피해를 받는 이 반도체주는 최악의 흐름이었다. 네네. 반면에 좀 모멘텀이 아직은 그런 실현되지 않은 종목들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반면에 업황 개선 시그널이 있는 반도체주는 화웨이 제재와 무관하게 주가가 좀 잘 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이 기업이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화웨이 제재와 관련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뭐 오히려 소외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또 관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날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만 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는데 결국 월요일 장이 열리면서 지금도 사상 최고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가 이제 지난 고점이 27,359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7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좀 경신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세 지수가 이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8% 정도 상승하면서 또 28.2% 올랐던 2017년 이후에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또 한번 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우 편입이 된 대형주들 가운데 그럼 앞으로 주가 상승을 추가로 이끌어갈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그리고 네. 올해 주가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맥도날드의 이제 업사이드가 가장 좀 크게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18%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추가 주가 상승을 좀 점치고 있고요. 올해 수익률은 11% 정도. 그 뒤를 디즈니가 업사이드 한 16% 정도, 시스코가 15%, 그리고 쉐브론이 14%, 보잉이 14%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YTD, 즉 연수익률이 조금은 뒤처지는 그런 종목들의 업사이드가 지금 월가의 전망치 정도로만 나와준다면은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벌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밖에 이제 올해 수익률이 40% 이상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점치고 있는 업사이드도 지금 10% 이상인 반면에 네. 애플은 이제 올해 주가가 한 60% 이상 많이 올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의 이 목표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맥도널드의 그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지금 일단 집계는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CEO의 어떤 이슈가 한 가지가 터져서 뭐 국내 언론에 나오기로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나오지만 CEO와 직원과의, 근데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회사 내에 좀 어긋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볼 때 맥도날드가 이렇게 좀 뜻밖의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다우지수 전체로 보더라도 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CEO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이 투자 의견들 하향 조정 소식도 IB들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5년 3월에 이제 이스터브룩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맥도날드 주가가 무려 96%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웬디스가 87% 올랐고 스타벅스가 78%나 올랐는데, 이를 능가하는 외식업계 최고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BTIG 같은 기관에서는 맥도날드는 한 사람보다는 큰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미 이니셔티브는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서 좀 투자 의견을 또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곳도 소수는 있었습니다. 경영자가 바뀌어도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까지 맥도날드를 아주 급격하게 성장시켰던 경영자가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썩 마땅치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는 거네요.
자, 맥도날드까지 살펴봤는데 언더아머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특징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부정조사 착수 소식 때문에 급락했어요. 법무부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공동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네. 본사 조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식 회계를 통해서 결국은 분기별 매출을 뻥튀기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개장 전에 3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당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FY19, 즉 연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플러스 3에서 4% 기존에서 플러스 2%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런 실적 전망에 대한 쇼크까지 전해지자 오늘 주가가 한 20% 내외로 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기업이기도 하고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처럼 스테판 커리였었나요? 스테판 맞습니다. 커리 농구 선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뭐 이런 기업이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언더아머의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추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 역시 농구 스타를 앞선에 내세웠기 때문에 언더아머 주식이 슬램덩크인 이유 이런 헤드라인이 한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그리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양강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주가 흐름을 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전후가 되겠는데 이때는 언더아머의 매출 증가율도 YOY로 30% 내외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52달러까지 갔었는데 이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NBA 스타 커리가 MVP를 또 2년 연속으로 탔던 그런 시기와도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출이 역성장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FY19년도 가이던스도 고작 플러스 2%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행을 타는 그런 기업과 종목이 얼마나 또 빨리 식을 수 있느냐 이런 또 그렇죠. 예를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보긴 봤는데 그 네.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던 거네요. 일단 맞습니다. 역성장을 그리고 하고 있는 거고.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또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월가의 평가도 좋지 않죠. 마켓워치에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보유인데 네. 이제 목표 주가가 23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은 이를 하회하고 업사이드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언더아머 역시도 지금 많은 이슈가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에 다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유 의견 좀 부정적인 센티먼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정적 이 의견 속에서 스티펠 같은 기관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이미 협조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급락세가 좀 과도하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언더아머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미국 시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넘어서 8,432.29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6% 상승한 3,077.86 포인트 정도에 마감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지금 마감 종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27,463.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0.42% 올랐습니다. 116.18포인트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18% 올해 들어서 18%의 상승률로 기록한 채 이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37% 상승한 3,078.38. 막판에 약간 그 상승 탄력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37% 상승 탄력 높인 채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승 탄력이 컸죠. 마찬가지입니다. 장 막판에 좀 상승 탄력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0.56% 오르면서 8,433.2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 최고가로 장을 마쳤으니까 저희가 뭐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장인데 통상적으로 월요일장은 좀 조용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서프라이즈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주말간에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일중 흐름으로 보더라도 큰 부침 없이 상승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네. 유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업종별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오늘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금 가격을 보자면 금 가격이 0.9% 정도 하락했습니다. 1,510달러에 마감이 됐으니까 좀 확연하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네.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좀 좋았죠. 지금 보시면은 이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주가가 거의 한 3% 그리고 4.6% 이렇게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가 급등을 했죠. 역시 무역 협상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가 됐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엑소모빌의 이제 손실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좀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이제 IPO를 공식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에너지 업종에 좀 부스트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산업재 부분에서 네. 3M의 주가도 한 2.4% 정도 어. 상승을 했고, GE도 한 5.2% 정도 상승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이 높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최대 이제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좀 유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3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2.5%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10%로 꼽히는 이런 기업,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 산업재 기업에서도 좀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그 원유 업체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띄었던 게 산업재 업체. 네. 그 이후로도 보자면은 뭐 JP모건 같은 금융주들도 꽤 잘 올랐고요.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들도 꽤 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